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4명이 추가로 발생했는데 전남 나주에 살고 있는 22번 확진자를 제외하곤 보시는 것처럼 서울과 경기 곳곳에 거주하거나 들른 것으로 확인돼 하루 종일 이 지역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이들의 동선을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첫 소식은 국내 2차, 3차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내용, 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하루 만에 4명 추가되면서 국내 확진자는 23명으로 늘었습니다. 23번 확진자인 중국인 여성을 제외하고는 추가 확진자 모두 중국에 다녀온 적이 없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2차, 3차 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20번 확진자는 형부인 15번 환자로부터 감염됐고 3번 환자의 바이러스는 6번 환자를 거쳐 21번 확진자에게 옮겨졌습니다. 22번 확진자는 16번 환자의 오빠였고 23번 확진자만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인이었습니다. 전체 환자 23명 중 2, 3차 감염은 9명, 40%에 이릅니다.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보건당국의 검역 지침이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중국에 방문했는지와 관계없이 의사소견에 따라 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동네 병원을 전전했지만 중국 방문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를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 전파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감염원을 추정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사회 감염 환자들도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1,234명이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20번 확진자는 경기 수원에 사는데요. 그의 직장인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GS홈쇼핑은 사흘간 사옥 폐쇄 결정이 내려지면서 그 기간 재방송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들이 건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GS홈쇼핑 직원 1명이 20번째 확진자로 확인되면서 오늘 오후 1시부터 본사 사옥이 폐쇄됐습니다. 직원 1명의 감염 때문에 700명이 근무하는 사옥 전체가 폐쇄된 겁니다. TV 생방송도 중단됐습니다. 사옥 폐쇄 기간인 8일 오전 6시까지 최소한의 인원만 출근해 재방송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주말 방송은 저희가 또 협력사랑 논의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생방으로 할지 아니면 녹화로 할지는 추후적으로 좀 결정을 할. 20번째 확진자는 15번 환자의 처제로 수원시 천천동 같은 건물 이웃으로 거주해왔습니다. 확진자는 형부인 15번 환자가 4번 환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자 지난달 31일부터 재택근무를 해왔습니다. 그전까지는 정상 출근했습니다. 자가격리 진행하는 중에 증상이 발생을 한 것 때문에 검사를 시행하였고 거기에서 확진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확진자의 경우 지난 2일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3일 뒤 2차 검사에서 양성으로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보건당국은 보균 상태에서 증상이 없을 경우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 8번 환자도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가 해제됐다 뒤늦게 확진됐습니다. 음성이 양성으로 바뀌는 사례가 잇따른 만큼 접촉자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19번 확진자가 다녀간 현대아울렛 인천 송도점은 오늘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 환자가 살고 있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는 거의 만 세대가 사는 아파트 대단지입니다. 주변 학교는 오늘 모두 휴교했습니다. 계속해서 김간비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학교 운동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굳게 닫힌 교문에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 19번째 확진자가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입주민으로 알려지면서 반경 1km 이내 초등학교 3곳이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학부모 중 접촉자가 있는 걸로 알려진 가원초등학교는 일주일간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접촉자가 그분이 학부형이세요.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선 빨리 검사를 해서 그거를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온 동네가 다 걱정이 되는 거죠. 9,500가구가 넘는 국내 최대 아파트 단지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웃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걱정되죠. 안 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 걸렸다 그래서 안 해요. 다 마법이었어. 안 나와요. 쌀렁하지.
아파트 측은 경로당, 헬스장 같은 아파트 내 주민 공동시설을 잠정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오전에 내가 집에 있는데 방송이 우리 나와서 폐쇄한다고. 전후 사정은 얘기를 않고 커뮤니티들에 대한 폐쇄한다. 그 방송만 딱 한 거야. 19번째 확진자가 방문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송도점은 임시 휴업에 들어갔고 지난 1일 식사를 했던 서울 강남의 르메리디앙 호텔은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레스토랑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다녀가신 것으로는 또는 하고 있는데 공식한 표를 아직 질병관리본부에서 하지는 않으셨어요. 역학조사 중이고. 보건당국이 19번째 확진자의 구체적인 동선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23번 확진자는 서울 서대문구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서울에 온 지 2주가 지난 뒤에 소재가 파악되면서 그동안 어디를 다녔는지 행적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23번째 확진자인 58세 중국인 여성이 한국에 입국한 건 중국 우한공항이 봉쇄된 지난달 23일입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건 어젯밤 11시가 돼서였습니다. 23번째 확진자는 이곳 서대문구 보건소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는데요. 한국에 들어온 지 2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중국에서 들어와 연락이 두절된 65명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우한공항 폐쇄 직전 항공기 편으로 한국에 입국했지만 소재 파악조차 안 됐던 겁니다. 서울시가 경찰과 공조해 23번째 확진자를 찾아내기까지는 일주일 가까이 걸렸습니다. 23번째 확진자는 단체 관광을 위해 일행 6명과 입국해 서울 중구 호텔에 머물다 지난 3일 이동한 공유 숙소에서 발견됐습니다. 대학원생 자녀를 만나기 위해 장기간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발견 당시 공유 숙소에는 일행 6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방역은 집하고 집주인은 방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중국 우한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뒤늦은 대처가 접촉자 수만 늘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21번 환자는 서울 성북구에 살면서 종로구 명륜교회에서 감염됐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함께 밥을 먹은 것도 아닌데 예배를 같이 본 것만으로 감염이 됐다면 지역사회 전파도 우려가 됩니다. 이 내용은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서울에 사는 59세 여성입니다. 자가격리 중 인후통 증세를 보여 어제 보건소를 찾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1번째 확진자는 6번 환자와 접촉한 후 감염됐는데요. 6번 환자에 이어 21번째 확진자도 이곳 서울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1번째 확진자는 6번 환자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가까운 지인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6일 이곳 명륜교회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며 만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예배만 함께 드렸을 뿐 식사는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접촉을 하셨고 그 이후에 접촉자로 분류가 되셔서 자가격리를 하시고 그 상황에서 확진이 된 사례입니다. 6번 환자의 바이러스는 자신의 아내와 아들에 이어 교회 지인까지 전파됐습니다. 6번 환자의 바이러스도 3번 환자에게 옮겨온 것이어서 6번 환자를 중심으로 3차 감염이 잇따른 겁니다. 6번 환자가 새벽부터 오후 예배까지 긴 시간 교회에 머물렀던 만큼 감염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정 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기도와 찬송가를 부르며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명륜교회는 이미 방역을 마쳤지만 당분간 폐쇄한 채 동영상 예배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현재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가격리를 철저하게 해야 가족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가 올바른 자가격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상태 어떠신가 해서 전화드렸어요. 현재 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자가격리 대상자는 7명. 하루에 2번 직접 전화를 걸어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모니터링 중입니다. 만약에 연락을 취해야 되는 분들인데 연락이 안 될 때는 현장 가서 실제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뿐 아니라 하루 100통 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의 전화도 응대하다 보니 일손이 달립니다. 지금은 그 상황실 근무 요원이 이제 한 26명이 상주하고 있고, 또 추가로 발생하거나 이동 경로가 더 많아질 때는 더 충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인원은 1,234명. 모두 자가격리 대상인데 지자체 관리 체계에도 한계가 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확진자들의 가족, 친인척 간 감염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 확진자 4명 가운데 20번째 확진자는 15번 환자의 처제, 22번째 역시 16번 환자의 오빠였습니다. 자가격리 시 가족 간 감염 예방을 위해선 혼자 밥을 먹고 가능한 한 화장실과 세면대도 따로 사용해야 합니다. 옷과 식기도 분리해서 세탁하거나 설거지를 하는 게 감염 가능성을 줄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가격리 대상자분은 가급적 방을 혼자 쓰시고, 이 방을 혼자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최소한 침구류는 별도로. 또 가족들과도 가급적 대면 접촉을 피하고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쓴 채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면 병원으로 바로 가시면 안 되고 일단 1339 콜센터로 전화해야 한다는 사실 다들 아실 텐데요. 그런데 확진자와 같은 날 같은 병원을 방문했던 한 시민이 1339에 전화했더니 우리도 정보가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제보자가 녹취한 통화 내용을 안보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0살 여성 김모 씨는 16번째 확진자가 전남대병원을 다녀간 지난달 27일 입원 중인 할머니 병간호를 위해 같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불안해진 김 씨는 1339 콜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시에 방문했는지 알 수 있어요? 시간까지는 정확하게 안내가 좀 어렵습니다. 몇 시에 방문했는지 모른다는 게 많으세요? 저희 쪽에서는 정보가 없습니다. 고객님이 알고 계시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는 거라 저희랑은 똑같습니다. 접촉자라면 보건당국이 연락을 할 거라며 의심되면 자가격리하라고 안내합니다. 전대병원에 있었고 근데 연락을 기침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의심하잖아요? 아닌가요? 고객님께서 역학적 관계가 있다고 하시면 연락은 가십니다. 지금 잠복기거나 이런 사람 증상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고객님 자가격리 하시면서 자가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무증상이시는 경우는 그럼 저희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질병관리본부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매뉴얼이 있는데 해당 통화는 업무 과다로 인한 상담원의 피로 누적으로 일어난 일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339 콜센터는 기본적인 상담 업무만 하는 곳이니 구체적인 확진자 정보를 알려면 해당 지역 보건소를 통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